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스피치 한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 하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면 좀 이 옳은 소리, 약이 되는 소리라면 잔소리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그냥 헛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식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 마음 잘 알지?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이 쓰는 게 우리 늘 하잖아요. 그렇죠? 신나는 아이. 어떤 일을 할 때 신나게 한다면 그죠? 좀 낫지 않을까? 어차피 하는 일인데 왜 짜증내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바람 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모이고 한 가족처럼 어쩌면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데, 이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냐면 모임에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는 하고 싶어도 하기가 싫어요. 그럼 재미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죠?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미를 느낄 줄 알아야지 재미있는 거야. 내가 재미를 붙여야지 재미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재미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 눈에는, 아니면 처음에는 어떤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미를 성장하고 내가 잘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얼마만큼 재미를 붙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올림픽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함께 하는 거고, 투게더, 앙상블, 그렇죠? 함께 하는 이 비즈니스가 바로 아메 비즈니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밑에 거나요? 예. 그래서 한국아메가 정말 어떤 회사일까? 그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진짜 한국아메가 140명 선수 중에서 10명 이상을 이렇게 10% 가까이 후원을 했다는 사실만 해도 대단하고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펜싱을 이렇게 최대 인원 140명에서 금메달 13개나 딸 수 있는 거는 모두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그죠?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메의 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에 우리가 펜싱을 시작해가지고 양궁을, 그 다음은 배드민턴을 시작해서 태권도로 해서 막 이렇게 정말 신나는, 그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주는, 온 국민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바로 전에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운동 메달을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 영재 그 대회에서 금운동을 탔다. 한국 사람이 요새 못하는 게 뭐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에 우리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받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또 이 시대에 태어난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복받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복은 다 받았는데 사람들은 왜 다를까?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류가 생긴 이래에 지금까지 평등했던 사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공평한 사회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인류가 태어난 지금까지 있잖아요. 한 번도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듯이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에 태권도의 금을 딴 박태준의 이 휴대폰 첫 화면이에요. 화면. 이거를 몇 년 동안 매일 이렇게, 그러니까 폰을 딱 열으면 처음에 보이는 것이 이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난 된다. 두 번째, 난 될 수밖에 세 없다. 번째, 난 반드시 해낸다. 네 번째, 이 또한 지나간다. 다섯,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다. 여섯. 이까지 것 일로 죽게 하겠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뭐 어려워. 우리 폰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이걸. 그리고 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겨내야지. 나한테 그런 일이 없기만 바라고 조금만 뭐가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친구들을 보고 느낀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 실제로 2000 휴대폰을 가진 지는요 한 2010년. 20몇 년밖에 안 되고요. 스마트폰을 나온 지는 2009년도에 한국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폰이 나오고 세상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5장 6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인간은 5장 7부라는 거 아시죠? 아니, 요새 현대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7부가 됐대요. 뭐가 하나 더 생겼죠? 우리 장기 중에 하나가 더 생겼어. 그게 뭔가 하면 폰이라는 거잖아요. 폰이 없으면 못 살아. 콩팥 하나 띠내고는 사는데 폰을 버리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5장 7부 맞잖아. 그죠? 이렇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로 그래. 우리 잘 지나간 역사를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던데, 우리 이 주머니에 들은 5만 원짜리 집회 누구 그림이죠? 사진이죠? 신사임당이 언제부터 나오셨을까요? 몇 년도에 나오셨을까? 모르죠? 왜? 나오기만 하면 얼른 집어넣었으니까 모르잖아. 그냥 막 집어넣기만 해? 그죠? 막 사람들은 그걸 좀 이렇게 신사임당을 보면서 뭔가 느끼고 세상도 깨달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기만 하면 집어넣어 그냥 안 보이는데 누가 볼까 무서워. 그죠? 신사임당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신사임당이 언제 오셨는가 하면 2009년도에 오셨어. 엄청 오래된 거겠죠? 몇 년 안 됐어. 그죠? 근데 세상의 변화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새 AI 시대가 이제 새롭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디지털 시대의 이 폰, 스마트폰이 온 것보다 3,000배 빠르게, 3,000배나 빠르게 세상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 속의 세월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요번에 이 MZ세대들이 올림픽 가가지고 전부 그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뭐라 하면 우리를 자꾸 MZ세대라고 부르지 말해. 야, 한번 MZ세대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래요? 그 우리 보고 MZ세대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해. 이렇게 차별화시키려면 제대로 좀 이해하고 알아달래. 그럼 어떻게 불러드릴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불러달라고 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신인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구인류야. 저들은 신인류가 되고 우리는 구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구인류가 되는 거야. 네,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MZ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르다는 거야.
완전 딴 세상,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웃자고 하는 거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모든 것도요, 제가 시작할 때는 아날로그 시대예요. 지금하고는 세상의 분위기가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른 그 시대의 뿐이고, 지금은 새로운 세상,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가 생긴 이래에 지금까지 모든 삶에 늘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신을 아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정말로 인류는 자기를 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깨닫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몰라서 행복한가요? 행복이 어떤 게 행복인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는 방법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싶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돈만 벌으면 행복하다? 아닐걸요? 그죠? 돈만 벌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면, 그죠? 뭐 우월하면, 그죠? 뭐 우월한 걸 좋아하잖아. 남들보다. 그러면 우월하면 행복할까? 난 대통령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 행복하세요? 그죠? 우리나라 돈 누가 최고 많죠?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행복하세요? 누가 행복해서요? 우리는 어쩌면 모르는 행복을 찾고 있는 것도 몰라요. 행복은요, 우리 불행은 알아요. 불행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내가 여기 있는 분 이렇게 꼬집으면 어떻게 될까? 아 하면서 인상이 확 쓰고 화가 나. 그죠? 그죠? 근데 행복을 주면 행복을 느껴요, 못 느껴? 잘 못 느껴. 행복을 주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거는 이성적인 게 아니고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바로 느낄 수 있지만 행복은 선택이에요. 자기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는 거 공부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구구단 배우고 뭐 영어 배우고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많이 안 배우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늘 처음부터 그런 궁금증에 늘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메이가 뭘까라는 거에 사람들은 돈만 생각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거. 아메이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가를 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아미를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인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이 시대를 살고 싶잖아요. 104셋이라는데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하고요. 70세에 쌍둥이를 낳고 감사합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 계세요? 70세 이상 되신 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때문에 걱정 많이 하잖아.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애기 만들어요. 한국의 미래는 사람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 이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예요.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죠?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늘 지난날의 그 생각에 얽매여서 미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1%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산의 43%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56%의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1.8%의 재산을 가지고 아웅다웅 그죠? 온갖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길을 몰라. 뭐를 어떤 길로 내가 가야지 되는가를 몰라.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길을 알고 방법은 알았는데 나머지는 뭐가?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길을 모를 때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뭘까라는 걸 길을 알려주겠다는 이야기. 저희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저 한번 찾아보실래요? 너무 웃긴 세상 아닐까요? 저희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렇게 교복 같은 걸 맞춰 입고요. 그죠? 그죠?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수건인 줄 아세요? 이게 코 닦는 수건이야. 코 닦는 수건. 이때의 친구들이요. 어느덧 그죠? 진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알잖아요. 저희가 그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있잖아요. 훨씬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300배가 잘 산대요. 300배. 이게 하늘에서 위성 촬영을 했더니 북한은 밤에 그죠? 남한은 뭐요? 대낮 끝에 그죠? 네. 전 세계가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순위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6번째래요. 그죠? 일본보다도 이렇게 이제는 앞서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맞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일본을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50년 앞서 있고 일본은 30년 앞서 있다고 했어요. 내가 아미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기분 나쁠걸요. 어떤 분야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분야는 우리가 훨씬 뛰어난 그죠? 국민소득도 이제는 더 높은 진짜 엄청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못 살아도 이야기하면 2055년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 올해가 2024년. 그러면 앞으로 21년? 30년. 뭐 하여튼 뭐 대충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면 이때가 제 딱 100살 되는 해요. 딱 100살 되는 해요. 근데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 유엔에서 만든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나와 있더라고. 제가 저걸 또 읽고 여러 번 읽어봤어요. 왜 읽을까? 내가 그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내가 모르고 사는 세상하고 알고 사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모르고 산다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모르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세상들이 다가온다는데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아니면 일찍 죽어야 돼.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네. 가끔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거든요. 야, 일찍 죽는 게 최고야. 옛날에는 뭐라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야 이랬어. 지금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아프고 오래 사는 거.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 그죠?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죠? 내가 몇 년까지 살든 몇 살까지 살든 나는 나라는 사람이 내가 나의 주인인데 그죠? 예,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시간만 똑같이 어제와 변함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똑같이 산다는 것은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살아가는 사람은 뭐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희망 없이. 그죠? 네. 하는 거는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늘 자기 셀프 토크, 자기와 이야기 좀 하라. 저는 이야기하는, 야, 너 한창호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한창호 너 지금 잘 살고 있니?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지만은 저 또 하나의 다른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어떻게 하루 잘 보냈어? 오늘 한창호 너 행복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누구한테 투정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면서 내가 느끼는 재미는 대단히 재미있어요. 누가 남을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남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잖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나 말고 한창호라는 인간하고 늘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희망이 한창호, 너 희망이 뭐야? 앞으로 너 어떻게 살고 싶어? 꿈이 뭐야? 뭐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해보는 거죠. 나에게. 그건 내가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데 요번에 대전에 이 세미나에 요번에 누가 왔었는가 하면 박인자라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게스트로 왔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스트가 미리 오셔가지고 나하고 이제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한 사장님의 모든 거를 다 어떻게 아미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고 이거를 다 안돼요. 예?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아미를 시작하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 이 모든 걸 듣는데 너무 자기 저의 이야기가 와 닿아가지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다 외운데 그건 뭐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하면 아미를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한창호 사장님은 처음에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구와 문병 와서 책을 한 권 갖다 줬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요번에 내가 이제 오늘 이 게스트로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제 책 서재에 가가지고 다 찾아봤어. 그때 받았던 책이 바로 일본의 방판 비즈니스라는 그때 그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미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아미에 뭐 생필품이 있다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누는 거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아미를 제가 다시 이걸 보면서 놀란 게 아미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파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래. 파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나누는 거지. 나누는 거. 내가 나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때는 ABO라고 안 하고 디스트리뷰터, 배분자, 나누는 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나누는 거래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가장 놀라운 게 아닐까요? 예, 다이아몬드 평균 연봉이 1620만 원이래. 지금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계산하면 어느 정도 돼요?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해서 뭐 그냥 10배만 해더라도 한 1억 6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가 93년도요. 공무원 월급이 1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국어 공무원이. 근데 연봉이 1억 6천이 된다면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뻥치냐.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공무원 10명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번대. 그래서 제 얼굴이 확 달아고 올랐어요. 막 험불이한 거야.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왜? 우리는 제가 알기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거든요.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될 수만 있다면, 그죠? 돈도 드는 게 아니래. 그죠? 나누기만 하면 이걸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그 게스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왜 입원했는가 또 알아요. 왜 입원했는데요? 그러니까 참 창피하긴 한데 그 치루라는 게 걸려가지고 똥구멍을 이렇게 팍 찔러가지고 그 염증을 빼내는 거거든요. 이게 길게. 거기 엉덩이 살이 많잖아. 그러면 이게 왜 입원을 해야 되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아무는 데가 겉에부터 아물잖아요. 그러면 안에 새로운 염증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겉에가 아무르면 또 이게 또 계속 뚫어주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속살이 차서 바깥까지 나오는 시간까지 한 열흘간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걸 그 여자가 이야기해 주더라고. 개석이가. 야,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진짜 거의 다 이야기. 정말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밤새 잠이 안 와서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몇 페이지 안 돼요. 읽고 나서요. 막 가슴이 뛰고 이래. 그래서 그 다음 날 진짜 퇴원을 했어요. 그죠? 야도 놀래네. 퇴원을 했어.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갖다 준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아미 누구야? 좀 들어보고 싶어. 라고 했더니 자기 스폰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폰서라는 분을 우리 가게로, 저희 가게가 자동차 용품을 팔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백화점에 용품 하나 코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에 이제 용품 도매하는 있기 때문에 차가 저희 가게까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오는 차가 있잖아. 프라이드를 끌고 와. 저는 그때 소나타 타고 다녀요. 그 프라이드 끌고 오는 사람한테 내가 뭐 배울 게 있어, 솔직하게. 기분이 딱 잡치잖아, 그죠? 근데 프라이드도 뭐 새 차도 아니야. 저는 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내리더니 한 보따리 가져와서 막 이제 데몬스트레이션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달력 꺼내가지고 그때 동그라미 그리고 이러는데 뭐 제품은 그렇고 이 돈이 어떻게 되는가만 이제 본 거야. 돈이. 진짜 제품은 이 뭐 구두약 바르고 뭐 신기하고 이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는 뭐 똥을 팔으라 해도 부자만 되면 팔 사람이니까. 물건이 좋고 나쁘가 왜 필요해요? 돈 벌 수 있는가 돈 벌 수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이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그라미를 그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수학은 꽤나 좀 했거든요. 그 대부분 이게 알아. 그래서 그 친구 가고 나서 달력에다 대고 제가 다 계산해 봤어. 그때에 아는 게 배수의 법칙이라는 거죠. 두 배로 늘어가는, 그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이 됐을 때, 그죠? 그 이야기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죠?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때 왔던 친구가 나한테 신문 한 장을 복사해서 갖다 준 거,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의 매일경제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일하기에 따라 그죠? 2천만 원에서 1호 고소득도 가능하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뭔지 아세요? 진짜일까봐. 이게 한국에도 경제신문에 났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면 있잖아. 하다가 망한 놈들이 있으면 속이 시원하잖아. 그렇지? 내가 안 했는데. 근데 이 말이 진짜라 가지고, 진짜 누구는 해서 나한테 책을 갖다 준 친구는 해가지고 정말로 부자가 됐는데, 내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죠? 야, 말도 안 되고 비웃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안 했으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지 잘난 척해. 누가 그러대? 제 멋에 산다고, 지 잘난 멋에 산다고, 지 잘난 멋에 산다고 했다가 그렇게 바보가 되면 내가 뭘 세상에 그렇게 한다고, 내가 뭘 그렇게 안다고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정말로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까지 본사까지 와요. 본사 와가지고 본사가 있는 걸 확인하고요. 본사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물건 키트를 하나를 사고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대전을 내려옵니다. 그렇죠? 왜? 한다니까. 일본서 성공했다니까. 미국서 성공했다니까. 된다니까. 이게 시간도 필요한 게 아니고 돈도 필요한 게 아니고 나누어만 쓰면 된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된대. 넷이 여덟이 된대. 세상 누구 안 믿어도 나는 나를 믿어야지.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나는 나를 믿어야지.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 같을 줄 알았어. 근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인간은, 그죠? 참, 누군가 아시죠? 네, 피카소라는 분이 늘 자기가 늘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난 미술가로서 꼭 성공할 거고, 난 그림으로 백만장자가 될 거고, 나는 갑부로 살아가다가 죽을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셨대. 늘. 네,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 이보다 더 뛰어난 화가, 고은은 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대. 그래서 고은은 자기 생전에 그림을 팔아도 몇 푼 받아보지를 못했어. 근데 피카소는 부자로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사는 정말 이유는 뭔 줄 알아요? 피카소와 고흐의 이야기야. 나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 셀프 토크하라고 이야기하잖아. 너 한참은 정말 잘 될 놈이라니까. 너는 행복할 놈이라고.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 내가 남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남들은 나를 인정 안 하잖아. 안 믿잖아. 아미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면 누가 그렇게 내 이야기를 쉽게 믿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야기 한 놈도 안 듣는다고. 그죠? 이 양반이 이야기하셨잖아. 뭐라고? 해봤어? 해봤냐고 이야기.
얼마나 해봤는데, 얼마만큼 해봤는데, 얼마만큼 해봤는데, 예. 이게 안 되는 일이라면 이 땅에서 없어졌어야지. 아메리카 몇 년 됐다고 이야기해요? 전 세계 몇 개국에 들어가 있다고요? 다 성공했다잖아. 되는 거잖아. 되는 거잖아. 그럼 문제는 뭐야? 우리가 길을 선택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잘못 잡은 것도 아니고 길을 가는데 내가 덜 간 거지. 아직 가면 되는 거잖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로 처참한 이야기, 별별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고요. 네, 자동 아날로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게 그냥 이불과 입으로 전달해야 되잖아. 발로서 뛰어다녀야 되잖아. 전국을 다 뛰어다녔어요. 다 뛰어다녔어. 그죠? 왜? 된다니까. 근데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 오기가 팍 생겼어. 3월 12일이 제 생일이에요. 아메이 생일. 정말로 등록을 하고 대전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등록은 해주는데 할 생각들을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말아야 되잖아. 왜 그들이 안 되니까 그들은 안 된다고 하는 도 같은 사람이잖아. 난 피카소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안 되면 다른 사람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야. 4월 8일 날 누구를 구원하냐면 정진순을 구원해. 오. 야, 드디어 보따리를 싸들고 우리 동네에 옆집에 있는 그 가게에 찾아가서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구두약을 발라가면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알겠지 하니까 알겠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왜 그러는가 하면 알겠대. 진짜. 그 다음에 같이 등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중 씨. 그죠? 김용중 씨가 등록을 합니다. 왜? 저희 가게에 늘 놀러 오거든. 제 고등학교 4년 선배시거든.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늘 놀러 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서 했어. 등록만 한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정진순 씨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안 들어주고 내가 안 하면 내가 까무러칠 거거든. 미칠 거거든 사람이. 눈에 불이 켜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열정을 보는데 진짜 가까운 이제 학부모 일도 하고 가까운 옆집에 가는데 사람이 미칠 거거든. 그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한테 물어봤어. 나한테 물어봤어. 나하고 서울 가서 그죠? 서울 가서 아미 물건 그때 10가지 있었거든요. 100만 원만 가지고 서울 가자. 그래서 미칠까봐 있잖아요. 김영중 씨하고 정진순 씨하고 저하고 100만 원 가지고 서울 요 대치동의 동산 빌딩에를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100만 원씩을 샀어요. 그러면 300만 원이야. 그렇죠. 300만 원이야. 300만 원. 근데 제가 제 차로 쏘놨더니 못 실어 이걸. 실을 방법이 없어. 근데 김용중 씨가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봉고를 가지고 있어. 그 봉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끌고 와서 300만 원치를 가져가는 거니까 한 차야 한 차. 세제만 가니까 차가 진짜 찌그러들었지. 중요한 거는 이걸 내 가게에 갖다 놨는데 어떡하지? 정진순한테 이야기했어요. 좀 사람 좀 모아. 제가 어떤 성격인가 하면요.
여자들 앞에 가면 진짜 이게 참 낯가림이 심해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자들 다 올라가면 뒤에 혼자 가는 스타일이고요. 되게 소극적이고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눈이 뒤집히면요, 세상에 배는 게 없어요. 이게 자기 인생을 위하는 길이에요. 내 인생을 바꾸자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요, 그 가게에 있는데 비가 부실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게임기 안 사준다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무슨 게임가 10몇만 원 가는 걸, 그죠? 어린 놈이 안 사준다고 둘째 놈이 싸우고 울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인데 엄마들 그러잖아. 너 그러려면 나가 하잖아. 우리 둘째 놈 성격이 저하고 똑같거든요. 뭐라고 그러는지 나갈게. 아니, 눈이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니까 옷 벗어놓고 나가. 그러니까 알았어. 다 못 넣은 거야. 진짜. 나가는 거야. 그놈을 태워가지고 달래미라고 대전에 저녁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시내를, 이 대전 시내 불빛이 너무 막 하는데 비는 부실부실 오는데 막 진눈개비 비슷하게 오는, 너무 서글픈 거야. 내 인생이 게임기 하나 못 사줘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 못 사줘가지고 이 지랄하고 앉았다. 이 수많은 불빛에 내 건물 하나 없고 내가 바보같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걸 만났잖아요. 그러면 뒤집히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정진선 씨한테 이거 사람 좀 모아봐. 그러니까 막 개모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개모임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들 밥 먹을 때는 돌아오지 말아요. 그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야. 밥 다 먹고 나면요, 이게 삐삐가 와요. 파리파리. 빨리 올라오래. 그러면 혼자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거 데몬스트레이션을 해. 한 자리 가면 50만 원씩 팔았어. 그때는 왜 세제가 이렇게 좋은 게 없었어. 한 번 보면 안 사는 사람이 없었어. 한 가지만 사는 게 아니고 여자들 심리를 내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 한 사람이 사면 다 사는다. 한 사람이 바람을 잡아. 뭐라고? 다 사자. 그지? 그리고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다리 쩍 벌려가지고 이거 하네. 그지? 별걸 가봤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봐요. 고생 안 한 사람이 있는지. 누군가는 그 이상의, 그보다 10배, 100배 더 엄청난 고생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 얼마를 팔았는가 하면요, 가져온 거 3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그때는 해가지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내려가서 또 일주일 만에 다 팔아. 그래서 세탕을 뛰니까 4월 달에 제가 1000만 PV를 해서 5월 1일 고 SP입니다. 진짜 3월 12일 날 등록해가지고 3월 달 내내 그저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다니고 덩신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SP가 돼가지고 와서 옛날 그 한국아메 사장님, 이 데이비어슬이 사장님이거든요. 시작을 했어요. SP가 됐잖아요. 그 다음 달에요,
한국암이 나 핀 줬던 사장님이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대표라고. 신문마다 조간신문에 대문짝처럼 났어요. 선라이더 사장하고 둘이 구속을 시켰어. 그 다음에 ABO의 대표로 누구를 시켰냐면 정성원 다이아몬드.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어. 아침에 스폰서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전화 왔냐면 오늘은 사업하지 마래. 구속돼 있어서 나가면 오늘 잡혀갈까 모른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 부끄럽고 창피하면 잘못된 거라면 하지 말아야지.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진순한테 전화를 해요. 야, 한국암이 사장님 잡혀갔대요. 김영중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국암이 사장님 잡혀갔대요. 근데 나는 용납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나가야겠다.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려면 말해라. 조그마한 사무실 그만한 거 이제 SP 됐다고 얻어놨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도망가요. 그때 한국암이가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사장님 구속되니까. 전화했는데 안 나와 인간들이. 안 나와. 그치? 왜? 정진순이는 김영중은 좀 일찍 나왔고 정진순은 애들 학교 가니까 밥 해주고 나왔더라. 기다리는 나는요 정말로 너무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죠? 배가 고프니까 신도 칼국수라는 그 옆에 가가지고 셋이 칼국수를 하면서 보온 결의를 맺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자. 인간까지 그 뭐 있냐? 우리가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안방을 가도 내가 먼저 갈 거고 어차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로 셋이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죽어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 줄 알아요?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험 카메라구나.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게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옛날에 찍은 거다.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낀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큰 벌써가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리의 아미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른손에 김영중이 잡고 왼손에 정진순 잡고 세 명이면 3의 법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9월 4일 날 새로운 애기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손잡고 오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따라서 어떤 진실을,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의 꿈이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지면 돼요. 꿈이 작으면 웅덩이에도 빠지고요. 작은 걸림돌도 넘지 못해요. 너무 작은 것만 보니까 남들의 하는 모든 이야기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내 꿈이 크면 다 넘을 수 있어요. 제 성격이 어떻든 제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진짜 꿈꾸고 내가 진짜 원한다면 정말 넘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아미의 비법만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책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DPA의 강요라는 책을 보면요, 말 한마디에 그죠? 화가가 목숨을 끊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평론가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 그 말에 그죠? 남의 말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평론가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평론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한 얘기래요. 그죠? 우리는요, 어쩌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은 무심코 했던 이야기가, 그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넘으면 그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그런 거를 이기지 못하고 해내지 못할까요? 저도 암이 시작하고 나서 친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엔 돌아가시면 시골에 마당에서 집에서 장례를 지내요. 그럼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잖아요. 그죠? 그냥 친구 부친이니까 꼭 가야 되니까 갔었어. 갔는데 한 친구가 술이 얼큰하게 저녁 되니까 먹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피라미드 한다며? 그 술 먹은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친구들은 뺑 둘러 있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이쪽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서 모닥불이 그쪽으로 가니까 또 따라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오는데 차를 끌고 오는데 이 유리창에 겨울이니까 막 시동을 앞에 그 성에가 끼가지고 아무것도 안 봐요. 하도 내가 그죠? 그래서 한이 맺힌 것 같아.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친구를 정말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맨 앞에다 앉혀놨어. 이런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절을 주면서 안아주면서 될 줄 알았다 너 축하한다. 끝나고 나서 난찬 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거든? 라고 하니까 안 그랬대.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다 이겨낸 것 같다. 그죠? 김세영이가 안세영이가 요번에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할 소리를 하고 싶어서 이걸 참았다고. 그걸 보는 순간 꼭 내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진짜. 그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말로 하고 아미가 대단하고 아미가 인원사업이고 이것이 이렇고 아미가 아무리 엄청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해도 나와 아미가 만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을 수 있는 아미라서 좋은 거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든든한 것이. 더 중요한 거는 나니까. 내가 문제지. 그렇죠? 내가 문제지. 이는 작은 이야기에 걸리면 안 되잖아. 우공이상. 그렇죠? 너무 잘 알죠? 네, 우공이라는 사람이 집 앞에 있는 산을 옮기겠다고 이야기했던 거. 근데 하도 친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했던 말이 나는 계속 자손이 계속 많아지니까 삼태기로 이렇게 퍼나르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그 이야기를 들은 산신령이 큰일 난 거야.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연나대왕에게 이야기를 했어. 큰일 났다고. 멍청한 우공이라는 인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산을 옮겨줬잖아. 사람은 믿음은 이는 거야. 믿음은 이는 겁니다. 내가 아미를 믿습니까? 이러면 믿는다 하는 거는 정말 믿는 자의 이야기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아미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아는 게 많고 뭘 할까요? 파트너들에게 양손에 있는 그 파트너들에게 제가 한 달에 51명을 가입시켰거든요. 우리가 SP 될 때. 그렇죠? SP 돼가 이거 파티할 때 51명이었어. 집합생이. 그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좌우간 모르겠고 좌우간 가라. 좌우간 가봐라. 좌우간 만나봐라. 좌우간 이야기하라. 정말 세상에 최초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이걸 가지고 책을 썼더라. 진짜 이 제목으로 깜짝 놀랐는데 정말 내가 방법 없으니까 내가 믿으면 좌우간 가봐라. 좌우간 만나봐라. 좌우간 이야기하라. 요새 이야기합니다. 5312 하루에 5명에게 전화하자. 하루에 3명 만나자. 한두 번 만나서 되는 일이 아니다. 12번은 만나자. 12번 만나기 전에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말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진짜입니다. 안 하는 자에게 복은 없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왜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복이 없는 거야.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해요. 세상에 똑똑하고 부지런한 모든 사람은 다 성공했어. 그렇죠? 자기 친구 중에 성공한 사람들 봐요. 다 똑똑한 놈들이에요. 다 부지런한 놈들이에요. 잘난 놈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들은 뭐요? 말만 많아. 불평불만만 있어. 그죠? 남 비평만 해. 그 다음에 뭐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뭔지 알아요? 정말로 다 일찍 죽어.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지고 때우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일찍 죽더라고. 우리 일찍 죽은 친구의 거의가 저쪽인가 또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인데 편하게 들어주세요. 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왜? 어렵게 사니까. 근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멍청하다.
게으르다. 멍청하니까 남들이 안 믿는 거 믿는다. 한 번 믿으면 세상에 누가 이야기하던 우공처럼 저는 믿어. 산을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야. 요걸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인간의 영역이고 나의 영역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영역이라. 아메이도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더 멋지게 더 크게 성공하시더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멍청하고 게으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멍청한 게 잘못된 거 아니고요. 게으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게 잘못된 거고 똑똑한데 게으른 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성공자는 그래요. 저는 언제까지 그래요. 똑똑하고 부지런했던 우리 친구들요. 진짜 뭐 사법 쪽에서도 있었고 국회 쪽에도 있었고 또 아니면 행정 쪽에도 있었고 학교 사업 쪽에도 있었고 다 잘 나갔던 인간들이거든요. 요새도 모임을 갖습니다. 퇴직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들 되니까 꼴이 말이 아니야. 꼴이 말이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모임에도 자꾸 빠져. 왜? 자꾸 뭔가 형편이 그죠? 마누라한테 돈 타가지고 나와서 골프 쳐는 게 눈치 보여서 못 나오겠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한채훈 네가 가장 최고라. 진짜로. 인생은 초년복이 있으면 좋겠고 중년복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초년복, 중년복이 없어도 말년복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암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래의 나, 그죠? 옛날에 한창호에게 그죠? 이야기했어. 뭐라고? 너는 분명히 될 거야. 지금 너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누가 남들은 어떤 얘기를 하든 나 한창호에게는 오늘의 내가 그때의 한창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준다. 힘을 줬던 거죠. 미래의 나가 오늘의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더 멋지게 될 거라고. 그죠? 전 세계 이거 표시 다 하지도 않았어요. 100번이 넘는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100번이 넘는. 근데 아미에서 보내주는 여행에 100번 넘어가면서 이코노를 탄 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즈니스 타기 시작해서 한 번도 이코노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죠? 다음에 여행을 하고 한 번 딱 사이판 갈 때 처음으로 감 사이판 갈 때 이코노 타봤고 그 다음부터는 비즈니스만 타고 퍼스트만 타고 계속 다녔어요. 왜? 내 아미를 했기 때문에. 그죠? 내 아미를. 전 세계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세계 홀린체이 나카지마가오로 독일의 피터 뭐 사장님 뭐 모든 분들 그죠? 전 세계 하나를 다 그죠? 날라봤어요. 날라봤어요. 두바이에서 하와이에서 또 어디서 날랐더라? 호주의 시드니에서 이렇게 다 날라봤어요. 그죠? 104세 된 그 할머니 아까 보여드렸지? 기다려보세요. 104세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시면. 네. 세상을 저는 날라보고 싶어.
이 중에 그죠? 전 세계에 성공한 50주년 대회 리더들입니다. 그죠? 아, 저기 계시네. 우리 그죠? 혜민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가서 같이 사진 찍고 샘넷모 박사님 이렇게 하고 제 목소리가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완전히 갔었어요. 오늘 할까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좀 좋아져서 하는데 코로나는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니랍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하고 싶어요. 저한테 시간을 준다면 제 이야기를 보탬도 그죠? 거짓도 없이 정말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도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우리 그룹의 리더분들 그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세이셸 공화국이라고 아프리카에 있는데 골프를 치러 가는데 헬기를 타고 골프장에 가서 내려가지고 골프를 쳐요. 700년 된 그 세이셸 공화국의 거국이에요. 걸어 다녀요 이렇게. 나도 자만큼 살고 싶어. 우리 그룹의 리더들이 결의를 했어요. 요새 비전 3 나온 거 아시죠? 예, 한번 해보자고. 그죠? 예, 이런 멋진 미래를 위해서 우리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93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멘을 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퍼스트 클래스를 태워서 3번이나 여행을 시켜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야기해요. 경로당에 가서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이 비행기는 있잖아. 좌석이 엄청 커대요. 엄청 커대요. 막 침대만 하되 눕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안 타봤으니까 모르잖아. 그 비행기는 좌석이 다 그런 줄 알아. 우리 아버지도 비행기 좌석은 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아. 그 이야기가 너무 행복해. 내 평생 잘한 거는 없는데 부모님에게 살아생전 이렇게 한번 해봤다는 게 그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만하고 그러고 그만할까요? 아니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죠? 우리 그룹의 리더의 이야기니까 조금 들어주시면 싶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그래 갑자기 이게가 나온다 이제. 자, 지난 이야기는 다 좋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어떤 일이 있었든 지나간 거는 다 끝난 거고 그러면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복이 터졌어. 그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비전 3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비전 트립 1대 여행도 보내드리고요. 큐 3개만 하면 앞으로 이와 같이 돼요. 아미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때 아미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자신은 내려놓고 그죠? 리더시든 아니든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아미를 할 건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안 들었던 그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이해 못했던 그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비전 우리 럭키데이 때 대전서 그때의 모습 아시죠? 한국아메이 기록을 세웠죠. 한국아메이가 놀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이와 같은 엄청난 성황리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 새로운 9월 달에 우리가 이 분당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리고 오시면 정말 그때보다는 이번에는 두 번째 하니까 더 멋지게, 그죠? 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드리면 9월 4일 날 굿모닝을 굿소를 그 자리에서 하시는 분, 해왔던 분들도 그날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임종원 씨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추천권을 2장을 드려서 한 장은 별도의 추천권을 해서 거기에는 막 청정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막 더블엑스도 있고 다 있을 거야. 근데 무려 몇 개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쪽에 100개를 하려고. 최고 작은 게 더블엑스 정도로 하면 어떨까? 아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는 정말로 투자를 원했어요. 그날 그 소울을 해서 참석을 못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일반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다른 함에서 또 추천권을 하는데 여기는 양쪽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죠? 최고로 럭키데이, 비전 럭키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멋진 날이에요. 혼자 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손잡고 못 오면 머리채라도 끌고 안 되면 혁기라도 꽉 잡고 와. 무조건 보여줘야 돼. 자기 눈으로 보고 느낀 대로 사람은 생각하거든. 모든 사람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들은 대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했어?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거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메이가 얼마나 쉬운가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서가 아니고 정말로 책 한 권 갖다 주고 나 같은 놈 어디 가서 주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안 갖다 줬잖아. 차우관 가야 되는데 차우관 가서 이야기는 해봐야 되는데 알아듣든 못 맞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말을 못해서 뭐가 어때서 그런 핑계 대지 마. 무조건 가서 그들에게 책 한 권만 갖다 줘도 한창 같은 놈 나와. 그러면 됐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은 성공할 놈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도 프로모션이 막 있어요. 그죠? 이런 프로모션에 우리 그룹의 프로모션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다음에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19일 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우리 그룹의 리더 다이아몬드들 모든 다이아몬드 분들 그 다음에 MSG 리더 분들과 함께 내년 1년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할까를 같이 토론하는 토론장에서 이와 같은 거를 결정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경주에 2박 3일 경주 찍고 호주 다 가보자. 뭐 이런 프로모션부터 시작해서 그죠? 에센트라에 뭐 겉소 트리벌 하면 장소하면 뭐 60개를 뭐를 30명을 하게 되면
네, 상품권 30만 원짜리도 드리고 본사에서 아시죠? 9월달에 신규 프로모션 하면 그거 뭐 15개인가 뭐 10개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A70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A70 그때 가서 준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야기해야 될까요? 지금 비전 보너스가 생긴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전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후반기에는 내가 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거는 끝날 수 있어요. 모든 거는 정말 끝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모든 거는 일축해서 이렇습니다. 뭐죠? 나에게 꿈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절대로 오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센트리아에 이 엄청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아미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알았던 분은 10명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몰랐던 분들. 이게 아미잖아요. 통해서 명단 작성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좌우간 만나는 거야. 좌우간 초청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안 되면 맥살이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 되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야 돕는 거잖아. 우리끼리는 이야기 잘 안 듣잖아. 여기 오면 듣잖아. 사업 설명. 한 번 듣고 모르면 또 듣고 또 들으면 되잖아. 안 되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게 후속 조치예요. 몇 번 해라고? 12번은 해야지. 12번은 해야지.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어떻게 한다고? 스폰서 온라인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죠? 상담하면 되잖아. 도와줄 사람 다 있습니다. 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을 마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언제든지 부탁만 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모든 거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을 복제하고 또 복제하는 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제요. 뭐를 복제하실래요? 성공을 복제하는 겁니다. 다른 거 복제할 필요 없어. 성공하는 방법이라면, 그죠? 한참을 당신이 해낸 거라면, 당신이 그렇게 했더라면 나도 지금부터 그거 복제해서,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능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낼 거라는 걸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내가 꿈꾸는 인생을 꼭 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